처음에 배우는 게 함수의 극한인데 말이 좀 어렵기 때문에 천천히 좀 읽어보면서 하도록 할게요. 함수 fx에서 오른쪽에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죠. 이렇게 생긴 이 모양을 지금 여기서는 함수 fx라고 정의한 것 같아요. 이 함수 fx에서 x값이 a가 아니면서, 이게 일단 중요한 표현이에요. x가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 여기서 fx는 함수값을 말하겠죠. x를 집어넣어서 나온 y값, x에 대응되는 함수값, 그 함수값이 일정한 알파라는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그때 함수 fx는 알파에 수렴한다. 그러니까 함수값 알파에 수렴한다고 표현하고, 이때 알파를 x값 a에서 함수 fx의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나타내며 기호는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저렇게 표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인지를 간단한 예를 들어서 좀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fx는 x 플러스 1이라는 우리가 뭐 중학교 2학년 때 많이 배웠던 1차 함수예요. 얘는 그래프를 그리면 기울기 일자리에 직선이 만들어지죠. 이 직선에, 물론 기울기는 1이고 y좌표 1일 텐데 그냥 직선만 그리면 이런 모양일 겁니다. 근데 여기 어딘가에 x값 2가 있을 거예요. 어딘가 예를 든 겁니다. 그냥 x값 2가 있을 텐데, 이렇게 x축이 있고 x값 2라는 정의역값이 존재할 때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그때 나오는 함수값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보통 표현은 f2라고 하고 그 값은 대입해보면 되겠죠? 2에다 1 더하면 함수값은 3이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이 빨간색 점, 파란색이네요. 파란색 점, 이 파란색 점에서 x값이 2이면 당연히 함수값은 3이 돼서 이 점의 좌표는 2,3이라는 점의 좌표를 갖게 될 겁니다. 근데 만약 x가 여기 나온 것처럼 2가 아니면서 2에 한없이 가까워져요. 2가 아니면서 2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뜻은 x값을 뭐 예를 든다면 3.000000 이런 숫자를 얘기하는 거고, 혹은 x값이 2.999 뭐 이런 숫자를 말해요. 3은 아닌데 3에 매우 가까운 숫자를 주게 되면 이 x값이 만약 오른쪽에서 이런 느낌으로 x값이 오른쪽에서 여기 있는 값에 x값이 있으면 2보다 오른쪽에 이런 값에 있으면 대응되는 함수값 y값은 점은 여기 찍히겠죠. x값이 막 여기쯤에 있다면 그 x값을 대응시켜서 나온 함수값은 여기쯤에 있을 겁니다. x가 여기쯤에 있다면 그때 찍히는 y값은 여기쯤에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점이 여기 2,3이라는 x값 2일 때 y가 3이라는 점에 이 점들이 x가 2에 점점점점 더하면 y값인 함수값도 점점점점점점 3이라는 값에 매우 가깝게 다가간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반대로 이제 2의 큰 쪽이 아닌 2의 작은 쪽에서 이쪽으로 점점점 와요. 2보다 작은 쪽에서 점점점점 이쪽으로 와요. 이렇게. 그럼 예를 들어 여기 있는 x값 2를 여기 있는 x값을 대입하면 여기쯤에 함수값이 찍힐 테고, 여기 있는 x를 대입하면 여기쯤에 함수가 찍히고, 여기 있는 x를 대입하면 여기쯤에 함수가 찍히다 보니까 x값 2가 2보다 작은 쪽에서 이쪽으로 한없이 2가 아닌 거죠. 2가 아니지만 2에 한없이 가까워지게 점점점점 2에 붙어오게 되면 여기 있는 점들도 함수값 y가 찍히는 값들도 점점점점점점점점 이 2라는 값을 목표값으로 보고 다가갈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랬을 때 주어져 있는 함수 fx가 x값 2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 y값, 함수값도 점점점 3이라는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랬을 때 표현을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x가 한글로 쓰면 이래요. x가 2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fx 혹은 y라고도 하죠. 혹은 한글로는 함수값이라고 해요. 다 같은 말이잖아요. fx 혹은 y좌표 혹은 함수값이 3에 한없이
가까워집니다. 이런 우리가 결과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를 이렇게 말이 너무 길기 때문에 얘를 수학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써요. 첫 번째 표현은 x가 화살표로 2에 한없이 가까워져요. 이제 이 표현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건 x가 2인 거고 이 표현은 x가 2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표현을 줄여 쓰는 겁니다. x가 2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함수 fx는 사실은 2가 아닌 거죠. 지금 상태에서는. 2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이 함수값은 3에 매우 가깝지 3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함수 fx도 3이 아니고 3에 매우 가까워집니다 라고 표현해요. 이랬을 때 여기 x가 2일 때 2에서 이 fx의 이 값 있죠. 어떤 값에 한없이 가까워집니까? 혹은 x가 2일 때 이 함수는 누구를 목표를 보고 y좌표를 찾아가고 있습니까? 그랬을 때 이 3을 우리는 이 함수 fx의 극한 혹은 극한 값이라고 불러요. 이 값은 생략해도 되고 붙여도 돼요. x가 2일 때 함수 fx의 극한 값을 구하시고 그러면 x가 2일 때 이 함수값 y좌표가 어느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는지 그 목표 지점을 찾으면 된다는 얘기죠. 걔를 우리는 함수의 극한값이라고 부르고 이랬을 때 이렇게 됐을 때 x값이 한없이 어떤 값에 가까워지면 함수값도 한없이 어떤 값에 가까워지는 이런 관계를 보통 우리는 수렴한다 라고 표현해요. 뒤에 나옵니다. 어차피 나올 거니까 같이 설명할게요. 요약해보면 x가 2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는 3이라는 값에 수렴한다 라고 표현해요. 수렴한다는 의미상 한 점으로 모인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의 값으로 이렇게 붙어온다, 모인다. 약간 돋보기 이렇게 햇빛비처럼 쫙 한 점에 모이는 것처럼 얘는 한 점이 쭉 모여가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보통 수렴한다 라고 말하고 수학적으로 수렴은 위에는 이 말이에요. x가 점점점 어떤 특정 값이 됐을 때 함수 값이 딱 하나의 값에 매우 가깝게 다가가고 있는 그런 경우를 보통 우리는 수렴한다 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 표현도 좀 길어서 표현을 좀 달리하는 겁니다. 이것도 좀 기네? 그래서 이제 표현을 또 줄여서 한없이라는 개념에 이제 리미트 있죠. 영어식 표현에 뭐 RAM, MIT 이렇게 해서 리미트라는 그 표현에 앞 글자 3개만 따요. 그래서 리미트. 어떤 선생님 이렇게 쓰시기도 하고 뭐 상관없으니까요. 뭐 상관없는 게 선생님 그냥 이렇게 써요. 리미트 앞에 3글자 따서 리미트. 그리고 요 밑에다가 왜 시그마 할 때 밑에 시그마 변수 쓰듯이 얘도 리미트에 필요한 이렇게 표현법이 이거예요. x라는 값이 점점점 어떤 특정 값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면 그 함수 값의 극한이라는 표현이에요. x가 2에 한없이 다가갈 때 이 함수 fx의 리미트, 극한 값은 3이 됩니다 라고 표현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쓰다 보면 많은 학생들이 헷갈려요. fx가 3이구나 라고 생각해요. x가 2일 때 fx는 3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이 표현의 의미는 좌변과 우변이 같다는 건 맞아요. 당연히 등식이니까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고 쓸 때 등호를 쓰는 건 맞는데 여기는 이게 착각할 때 리미트 극한이 3이라고 해서 함수값의 극한이 3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꾸 함수 fx가 3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지는 않아요. fx가 3인 게 아니고 다시 말하지만 x가 2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함수의 값이 매우 3에 가까워진다는 표현을 이렇게 기호로 쓴 거지 fx가 3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밑에 아마 어차피 그림 나올 테니까 얘기할 텐데 직선이 이렇게 얘처럼 쭉 이어지지 않고 중간에 가끔 그래프 앞으로 이런 그래프를 많이 볼 텐데 가끔 가운데 구멍이 뻥 뚫려 있는 이런 그래프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 위치를 봤더니 이 함수 fx의 전체 식이 함수 fx의 전체 식은 쟤랑 같다고 칩시다. x 플러스 1이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이 위치의 x값이 2였던 거래요. 그럼 그때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여기 2의 함수값의 요 위치값은 3이 되긴 하겠죠. 근데 여기 위치에 함수값이 존재한다면 f2는 3이 되겠지만 지금 이 그래프상 f2의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죠. 빈동그라미라는 얘기는 함수가 그 값을 갖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랬을 때는 함수값은 3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존재하지 않는 값이니까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극한값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극한값은 2의 왼쪽에서 점점 한없이 이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해요. 2의 점점 왼쪽에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x가 다가와요. 그럼 함수값, 대응되는 함수값은 점점 이 동그라미를 목표를 보고 오겠죠. 그 다음 2의 오른쪽에서도 점점 2의 한없이 x가 다가오기 시작해요. 그럼 그때 대응되는 y값들도 점점 뭐를 보고 다가오겠냐면 함수값 3을 보고 이렇게 다가오고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럼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지만 극한값은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는. x가 2에 한없이 다가왔을 때 위에서 말한 것처럼 x가 2가 아니어도 되거든요. x가 2가 아닐 때 함수값은 2에 대응되는 3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지 꼭 함수값이 3이 아니어도 극한은 존재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약간 그래서 극한값은 목표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표값. 얘가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네가 친구랑 여기 뭐 설화고에서 만나기로 했어. 근데 물론 설화고의 위치가 네가 평면적으로 될 수는 없겠지만 설화고가 여기 있는데 나는 설화고의 왼쪽 동네에 살아. 친구는 설화고의 오른쪽 동네에 살아요. 그래서 나는 설화고를 오려면 왼쪽에서부터 설화고 쪽으로 다가와야 되고 친구는 오른쪽에서 설화고로 다가와야 되는데 우리는 설화고에서 만나기로 한 거야. 설화고를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서로가 내부를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그 위치를 갔냐 안 갔냐는 중요하지 않고 우리의 약속 목표 장소는 설화고인 거예요. 그럼 설화고가 결국은 극한값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목표 지점, 목표값, 목표 y좌표, 목표의 함수값, 걔를 앞으로 우리는 극한값이라고 표현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밑에 보면 이 기호는 다 써드렸으니까 이건 생략하고요. 밑에 보면 이번에는 이게 일반적인 이런 함수가 아니고 상수함수죠. 상수함수는 x축 평행하며 어떤 x 정의역이든 항상 함수값이 늘 똑같은 값만 찍는 걸 일반적으로 우리는 상수함수라고 부르는데, 그럼 상수함수일 때는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그림을 활용할게요. 상수함수일 때는 점점 x값이 a의 왼쪽에서부터 a 쪽으로 한없이 다가와요. 그럼 그때 대응되는 함수값을 이렇게 찍어보니까 점점 y값은 어떤 c라는 값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a의 왼쪽에서도 c, 그 전에도 c, 그 전에도 c, 계속 c였던 거지 이거는 c에 가까워지고 있는 게 아니죠. 약간 얘는 점점 이 목표값을 보고 그래프가 따라 움직이는데 얘는 어떤 x를 대입해도 모든 실수 x에 대하여라는 뜻은 임의의 x에 대하여 같은 말이죠. 모든 실수 혹은 임의 x에 대해서 어떤 x를 대입해도 얘는 항상 함수값이 c였기 때문에 표기법은 저렇게 하긴 해요. x가 한없이 a에 가까워졌을 때 함수 fx의 극한, 물론 우리가 쓸 때는 이런 순서를 쓰지는 않죠. 쓸 때는 그냥 보통 선생님들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는데 의미상 해석할 때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x가 한없이 a에 다가갈 때 함수 fx의 극한은 무엇이 됩니까? 그러면 c가 됩니다. 근데 아까 위에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었냐면 fx랑 a, 알파를 동일시하지 마세요 그랬잖아요. fx가 알파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x가 a가 아니고 a에 한없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함수값도 알파가 아닌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지 알파가 아닙니다 라는 표현이었는데 얘는 그렇진 않아요. 상수함수는 x의 어떤 x값이 a에 한없이 다가갈 때 그 a의 위치에 관계없이 항상 함수값이 c라는 값을 갖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fx가 그냥 c인 거예요. 항상 어떤 x든 이건 fx가 c가 맞는 겁니다. 따라서 이 두 개념을 익히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극한이라는 거는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함수값이 그 값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값에 매우 가깝게 다가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값에 딱 상수함수처럼 딱 고정이 돼서 얘는 무조건 c야 인데 위에 있는 것처럼 얘는 무조건 c가 아니고 c에 매우 가까워져 이런 느낌이 되며 그때 그 함수값 가까워지거나 그 값일 때의 개념을 우리는 보통 극한 혹은 극한값이라고 말한다는 얘기죠. 결국은 목표값을 말한다. 어디를 보고 우리가 모이고 있느냐, 그 모이는 위치를 찾겠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용을 사실은 설명하고 나면
그냥 그래프 따라서 그래프가 만나는 위치 있죠. x값이 왼쪽에서 오든 오른쪽에서 오든 그래프 따라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모아보다 보니까 선이죠. 선을 따라서 이렇게 x값 따라서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얘가 한 점에서 만나네? 그럼 걔가 극한값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내용은 크게 어려울 게 없어요. 근데 이제 표기법을 안 하던 표기법을 배우고 얘 말과 얘 말은 사실은 같은 표현이다라는 얘기인데 이건 좀 풀어서 쓴 거고 얘는 완벽히 이제 수학적 기호로 많이 썼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많이 바꿔서 풀기를 할 텐데 어쨌든 상호 서로 같은 말이라는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표기법을 좀 익히고 상황에 대한 이해를 좀 하는 거 빼놓고는 뭐 생각보다 또 이렇게 내용이 뭐 힘들거나 그런 단어는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 잠깐 보셔야 됩니다. 자, fx는 x-1분의 x제곱-1은 x값 1에서 정의되지 않으므로 함수 f1의 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식을 잘 보니까 분자에 있는 x제곱-1이 이게 인수분해 되거든요. x-1, 그 다음에 x-1, x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가 약분이 되게 공통인수. 따라서 fx는 그냥 x 플러스 1이에요. 1차함수네? 아까 우리가 잠깐 그렸던 1차함수. 그냥 그래프를 그려보면 x축, y축의 그래프를 그리니까 아까는 분수함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1차함수예요. x좌표 플러스 1, y좌표 플러스 1인 이런 1차함수의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다만 그럼 선생님 이 fx는 그냥 얘랑 같은 건가요? fx는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과 실제로 x 플러스 2는 같은 겁니까? 같은 함수의 그래프입니까? 그러면 같지 않아요. 아니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말씀하시고도 약간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이거를 풀면 약분되고 답이 이렇게 나온다며요. 그랬죠? 그럼 얘랑 그건 같은 거고 얘랑 얘랑 같은 거니까 그건 얘네 둘도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같지 않아요. 이게 왜 같지 않죠?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x 플러스 1이라는 이 함수는 1차 함수라 이 그래프는 연속적이죠. 연속적이라는 얘기는 1차 함수 그래프 자체가 직선이고 직선은 끊어짐이 없다는 얘기죠. 결론은 정의역은 우리가 보통 x값의 범위를 보통 정의역이라고 부르죠. 정의역이 실수 전체예요. 실수 x값 중에 어떤 x도 대입할 수 없는 건 없어요. 다 대입이 돼요. 근데 여기는 이 분수식은 연속적이지 않아요. 불연속해요. 그리고 정의역이 실수 전체가 아닙니다. 그럼 정의역은 어딥니까? 그러면 x가 1이 아닌 실수가 돼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는 분모에 x에 1 못 대입한다는 얘기예요. 분모 1 대입하면 여기 x에 1 대입하면 분모가 0이 되잖아. 0이라는 분모가 0인 수는 실제로 수학에 존재하지 않는 숫자죠. 뭐 이런 이유는 이런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건 있죠. 2분의 0. 이 값은 0이죠. 이건 존재하는 값이에요. 이런 거 2분의 6. 이 답은 3이죠. 근데 이런 답은 왜 성립했냐면 알고 보니 여기는 2와 0을 곱하면 0이 되죠. 2와 3을 곱하면 6이 돼요. 근데 분모에 0이 있는 케이스는 답을 정할 수 없다는 얘기죠. 만약 이 값이 존재해서 이 값을 우리가 만약 x였다, 뭔지 모르겠지만 x였다고 칩시다. 그 위에 있는 구조를 맞춰보면 분모와 값을 곱하면 분자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분모와 값을 곱하면 분자가 나와야 되는데 어떤 x도 0과 곱해서 2를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이 x는 존재하지 않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분모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x에 1을 대입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 여기는 정의역이 x가 1이 아닌 실수고 이걸 우리가 1학년 때 공통수학 2 할 때 배웠었어요. 함수가 서로 같습니다라고 표현할 때 이 함수와 이 함수가 서로 같습니다. 언제 했었냐면 그 왜 1대1 대응, 1대1 함수, 역함수, 뭐 합성함수 할 때 그때 함수를 배울 때 두 함수가 서로 같아요. 그러니까 두 함수가 서로 같습니다. 이 조건에 뭐가 있었냐면 정의역이 같아야 돼요. 1번 두 함수는 정의역이 같아야 된다. 두 번째 그때 만들어진 함수값도 같아야 된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함수가 서로 같으려면 정의역이 같아야 되는데 얘는 정의역이 달라요. 그래서 같은 함수가 결과적으로는 아닌 겁니다. 그럼 이 그래프는 그래프 모양은 x 플러스 1처럼 그리는데 정의역에 x값 1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결국은 이렇게 그린 게 아니고 x에 1 대입하면 0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그 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함수예요. 아까 잠깐 그려드린 것처럼. x에 1이죠. 잘못 그렸어요. x에 1 대입하면 쟤는 x가 1 대입하면 2 나오니까 한 여기쯤? 대충 한 여기라고 합시다. 여기쯤. 이런 함수예요. 그래서 x에 1 대입하면 함수값이 2 나오는데 그 값은 실제로 이 그래프에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f1은 2입니다. 그러면 이건 틀린 말이 되죠. 그래프상 x값 1에 2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인데, 그래서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표현하죠. 그래프상 나타나지 않는 위치니까 함수값은 없다 라고 표현하지만,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극한을 구하시오. 그러면 극한값은 존재하는 겁니다. x값 1에 정의역 값이 x값 1에 한없이 가까워져요. 그럼 대응되는 함수값을 이렇게 찍어서 점들을 이어보면 그때 그래프가 한없이 이 목표값 2를 보고 다가가고 있거든요. 이쪽도 x값이 1에 한없이 가까이 다가가면 그때 대응되는 y값도 한없이 점점 이 2라는 값이 한없이 다가가기 때문에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지만 극한값은 존재하는 겁니다. 이 차이를 이해할 수 있겠나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지만, 밑에가 잘렸는데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지만 보신 바와 같이 극한값은 2라는 값에 대응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함수값과 극한값은 약간 좀 다른, 어떨 때는 같은 내용이지만 어떨 때는 다른 개념이고, 요 밑에 있는 거는 이제 그래프 해석만 잘 되면 돼요. 얘는 이제 그래프를 그려놓은 상태에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런 그림이 있다고 칩시다. fx가. 근데 x값이 한없이 커지면 아까는 x값이 어떤 특정 값에 점점 가까이 다가갔었잖아요. 그럼 그래프가 점점 이 a에 대응되는 함수값을 극한값으로 생각하고 목표 지점으로 보고 다가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떤 특정 값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x가 그냥 한없이 커져요. x가 한없이 커진다는 얘기는 그래프상 이걸 계속 오른쪽으로 그리겠다는 얘기예요. 계속 x값을 오른쪽으로 주겠다는 얘기죠. 그럼 x값이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함수값은 점점 이건 되게 여기 보면 점선이 뭐냐면, 우리가 유리함수 할 때 이것도 공통수학 이해할 때 유리함수 할 때 배웠죠. 점점 가까워지지만 만나지는 않는 선, 얘를 줄여서 점근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여기 점근선이 그려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알파라는 값에 점점 이게 가까이 가지 만나진 않아요. 근데 x값이 무한히 커지다 보면 여기는 함수값은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죠. 알파가 되진 않지만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x가 한없이 커지게 되면 그때 함수값은 알파라는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죠. 그래서 그거를 x가 한없이 커진다는 표현을 이제 요 기호로 써요. 이렇게 팔자 옆으로 눕혀놓은 거죠. 근데 우리가 많이 보던 기호야, 실제로는. 수학을 이게 배우기 전에도 이 정도 기호는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기호죠. 무한대라는 기호인데 한없이 커진다라는 뜻입니다. x가 한없이 커질 때 그때 함수 fx, 함수값은 어떻게 됩니까? 라면 x는 한없이 커지지만 함수값은 점점 가면 갈수록 알파라는 값에 무한히 가까워지죠. 이랬을 때 이 알파를 특정 값 하나에 한없이 모이면 그때 이 알파를 우리는 극한값이라고 표현했었어요. 그래서 얘를 x가 무한히 커지면 그때 fx는 알파라는 극한값을 갖는다라는 표현이었고, 얘를 다르게 표현해보면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리미트 x가 무한히 커질 때라는 뜻이죠.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때 fx는 알파라는 값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런 기호를 쓴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다르잖아요. 이번에는 반대로 여기서 보면 x값이 이번에는 반대로 왼쪽으로 무한히 가요. 그 얘기는 점점 작아진다는 얘기죠. 그럼 그랬을 때 함수값은 거기 작아질 때마다 대응되는 함수가 노란색으로 할게요. 이렇게 x가 한없이 작아질 때 그 작아지는 과정에서 x가 대응되는 함수값을 찍다 보니까 얘도 점점 이 점선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죠. 그럼 그랬을 때 x가 한없이 작아진다는 표현을 다른 기호로 쓰지 않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합니다. 플러스 무한대는 무한히 커진다, 마이너스 무한대는 반대로 무한히 작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x가 무한히 작아질 때 함수 fx는 점점 어디로 갑니까? 했더니 이렇게 알파라는 어떤 특정 값을 보고 점점 다가가더라 되겠죠. 이거는 알파라는 값은 x 값은 함수 값은 점점 베타라는 값을 뭐 혹시 딴 생각하고 있었나만 내가 순간. 네, 베타라는 값에 한없이 다가갑니다라는 표현이었고 이거를 이제 기호로 만든 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함수 fx의 극한값은 베타가 됩니다. 이런 기호를 쓴다라는 거죠. 역시나 처음이니까 선생님이 어쩔 수 없이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지고 있는데 사실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충분히 납득 가능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이 기호를 우리 보통 무한대라고 읽는다라고 되는 거. 기호에 대한 표현법 좀 익히면 되고 여기 이제 세 번째 이제 여기 있는 그래프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프가 이렇게 x축, y축을 점근선으로 갔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같이 설명합시다. 저 밑에 것도 그 내용과 같이 또 일맥상통하니까. 이 그림 y는 x분의 1을 이건 중1 때 우리가 반비례라는 그래프를 하면서 배웠고 다시 고1 때 유리함수라는 개념으로 다시 배웠었어요. 그 y는 x분의 1 그러면 여기 있는 원점이 점근선의 교점이죠. x축이 점근선이고 y축이 점근선이다 보니까 점근선과 점근선이 만나는 교점 이게 굉장히 그 분수함수, 유리함수에서 좀 중요한 역할이었고 보통 얘를 점근선의 교점이라 불렀으며 점근선의 교점은 얘가 점근선이고 얘가 점근선이잖아요. 근데 이 점근선은 y축이라 x는 0이라고 있고 얘는 x축이라 y는 0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점근선들이 만나는 교점은 얘랑 얘랑 섞는 거죠. 0,0이 점근선의 교점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그래프상 얘가 점점 x값이 한없이 커지면 그때 함수 fx는 점점 x축에 붙어오죠. x축에 붙어온다는 얘기는 함수값이 0에 한없이 다가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기호를 이렇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의 극한은 0이 된다라는 표현이었고 이 얘기는 아까 말했지만 fx가 0이라는 뜻이 아니었고 fx의 함수값이 0에 한없이 다가간다, 가까워진다 라는 표현이었으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는 그래프가 어느 방향을 보고 갑니까? 근데 x가 점점 작아지면 그래프는 점점 x축을 보고 가죠. x축을 보고 가기 때문에 역시나 함수값은 0에 수렴한다라고 표현하고 표현법은 이렇게 줄여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의 극한은 0이 됩니다 라고 쓴다는 얘기죠. 이거는 무한대로 갈 때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나 오른쪽으로 한없이 가거나 왼쪽으로 한없이 갈 때도 여전히 극한값은 0에 수렴한다라는 표현인데 밑에 걸 같이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우리가 좀 전에 했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데 반대를 보세요. 반대가 뭐냐면 너무 오른쪽으로 계속 한없이 커지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왼쪽으로 가요. 점점 왼쪽으로 와. 왼쪽으로 가다 보면 이 x는 한없이 0에 다가가겠죠. 근데 한없이 0에 다가가는데 그래프를 보니까 얘가 여기 x값을 대입할 때마다 급격히 함수값이 상승하기 시작하고 0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거는 y축에 붙지는 않잖아요. 그럼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저 값은 무한히 커지는 상태가 되죠. 엄청 커져요.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뭐 이런 느낌이죠. x가 1 집어넣으면 얘는 1인데 x에 2분의 1 집어넣으면 2분의 1분의 1이니까 2분의 1 역수 2가 되고 다시 2분의 1의 반인 4분의 1을 집어넣으면 얘가 4가 나오고 다시 4분의 1의 반인 16분의 1을 집어넣으면 얘는 16이 되고 그 점점 x값이 그냥 개념상 반 하다 보면 이 x가 점점 x에 붙을 텐데 그때마다 이 값은 4분의 1의 분의 1, 4분의 1 역수 4, 16, 32, 64 한없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얘가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x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지니까 이 함수 fx의 극한값이 무한히 커진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됐나요? 근데 좀 이상해. 이게 뭐가 이상하냐면 선생님 이쪽 방향이 뭐냐면 0의 오른쪽 방향에서는 이 그래프상 함수가 무한히 커지고 있는 상태인데 반대로 왼쪽에서 x쪽으로 0쪽으로 점점 다가가요. 그럼 그때 함수값은 계속 밑으로 내려가죠. 그러다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이 함수값은 무한히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함수 fx는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얘는 무한히 양으로 커지고 얘는 무한히 음으로 커지니까.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그럼 뭐가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둘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줄여서 보통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할 때 뭐라 말하냐면 일단 용어부터 어쨌든 얘가 특정 값에 가까워지지 않죠. 특정 하나의 값에 가까워지지 않죠.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숫자 아무리 크든 작든 어떤 특정 값 하나에 한없이 가까이 다가가요. 모아져. 그럼 걔를 우리는 극한이라고 표현하거나 극한 값이라고 표현하고 보통 그런 경우는 함수 fx가 x가 a일 때 수렴한다라고 표현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특정 값 하나에 다가가지 않죠. 무한히 커지고 무한히 작아지는데 이 무한대라는 기호는 절대로 값이 아닙니다.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지 이게 얼마예요 그러면? 얼마나 말할 수 없어요. 그냥 무한히 큰 값이지. 그 무한히 큰 값을 정의할 수 없다는 얘기죠.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값이 아니라 특정 값에 다가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케이스를 수렴하지 않는다고 표현하죠. 근데 수렴하지 않는다. 말이 너무 길잖아? 그래서 수학적으로 만들어낸 말이 하나로 모이는 게 수렴이라면 얘는 흩어지고 있거든. 하나로 모이지 않는다의 반대 개념이라 보통 얘를 발산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하는 거예요. 발산하지 않으면 수렴하는 겁니다. 서로 반대 극의 개념이기 때문에 수렴하지 않는다? 아, 발산한다. 그럼 선생님, 발산하면 극한값이 존재하는 건가요? 아니죠. 극한값은 다시 말하지만 한없이 어떤 특정 값에 가까이 가서 그 값이 그 목표가 뭡니다 라고 딱 찍어서 말할 수 있을 때 극한이 존재한다, 수렴한다 말하는 거고 수렴하지 않는다는 뜻은 어떤 특정 값 아래에 다가가지 않기 때문에 극한값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극한값이 없는 거야.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렴하지 않습니다라는 기호를 우리는 이렇게 쓰고 그냥 표현은 발산한다라고 표현하지 이 무한대가 절대 값이 아니라는 것. 그럼 이런 경우는 수렴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수렴하지 않는데 발산하는데 어느 쪽으로 발산하냐면 무한히 큰 쪽으로 발산합니다라고 말한다는 얘기죠. 얘는 극한값이 아닌 겁니다. 얘는 극한이 없어요. 이런 케이스는 극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더 어차피 뒤쪽을 해야 되니까 좀 더 얘기해보면 근데 아까 0에서 오른쪽으로 0에서 다가오게 되면 얘는 무한히 커지고 어쨌든 극한이 없는 건 알겠고 발산한 건 알겠는데 대신에 얘는 무한히 커지고 반대로 x의 0의 왼쪽에서부터 점점점 다가다 보면 얘는 한없이 작아져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데 그럼 0의 오른쪽과 왼쪽에 지금 그 극한의 상태,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상태가 다르죠. 그럼 다르기 때문에 얘를 구분해서 부르고 싶은 거예요. 구분해서 부를 때 뭐라 하냐면 얘는 0의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형태의 극한이기 때문에 우극한이라고 표현해요. 말 그대로 오른쪽에서 오니까. 얘는 반대로 x의 왼쪽에서 오기 때문에 좌극한이라고 부르고 기호로는 어떻게 쓰냐면 우극한은 오른쪽에 있고 좌극한은 왼쪽에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를 이 숫자 뒤에 붙여요. 그래서 0의 우극한이라는 기호로 책에서는 이 밑에 크게 써놨는데 나중에 한번 앞에 기호, 앞에 부호랑 헷갈리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구분해서 위에다 이렇게 또 써줄게요. 0에 플러스를 붙이면 0의 우극한이구나. 이 얘기는 정역 범위가 0을 보고 한없이 다가오는데 오른쪽 방에서 오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걔를 보통 한글로는 우극한이구나. 얘는 우극한이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고 그럼 반대로는 좌극한이죠. 0의 왼쪽에서 올 때라는 뜻을 이 뒤에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이걸 때는 리미트 x가 0의 좌극한일 때라고 하시면 돼요. 리미트 x가 0의 좌극한일 때, 0의 왼쪽에서 올 때, 그때 함수 fx는 위로 무한히 커지는 게 아니고 반대로 아래로 무한히 작아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얘네는 플러스 무한대로 마이너스 무한대는 극한값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수렴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발산이라 말하기 때문에 발산할 때는 극한값 자체가 없기 때문에 따로 극한값을 구하지 않아요. 그냥 발산합니다 라고 말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대신에 수렴할 때는 수렴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당연히 그 수렴이 어디로 어느 한 점으로 모이고 있는지를 말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 값을 말해주고 그 값을 우리는 극한 혹은 극한값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밑에 있는 내용까지 어느 정도 우극한 좌극한의 내용까지 설명을 여기는 이제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고 아까 본 것처럼 지금 말한 우극한 좌극한은 여기 있는 개념을 설명드린 거예요. 요 개념 우극한 좌극한 맞죠?
근데 이런 문제 사실 그렇게 그래프라 이게 사실 이게 공통수학 특히 2에서 배웠던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 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런 것들이 좀 손쉽게 이해가 되는데 잠깐만요.